북미에서 발생한 가상 자산 거래의 약 70%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였다라고 밝혔어요. 20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이 절대 팔지 않겠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홍익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새로운 시대가 암호화폐에 열렸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시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여태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 규제 일변도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친암호화폐로 정책이 변화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암호화폐를 하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미국의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가 암호화폐의 최대 적인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이 항상 규제 일변도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암호화폐 소송을 걸었었는데, 이제 이러한 양태가 바뀔 겁니다. 근데 과거 SEC이 그렇게 규제 일변도로 나왔던 거는 또 그나름대로의 그 배경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암호화폐가 달러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미국 관가나 그 월스트리트의 기본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플 같은 경우는 그게 송금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고 굉장히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에 정면적인 도전이자 큰 타격을 입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송금 시장을 내줄 수는 없으니까는 여태까지 그 리플을 억제해 왔던 건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아시다시피 리플 가격이 아주 급등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그 한 680원대에서 한 2,200원까지 맞아요. 뛰어올랐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된 거냐면, 앞에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플이 제대로 대접을 받겠구나라는 이제 그러한 인식이 이제 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들어서서 미국의 행정부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미국은 이번 선거에서 그 양원 선거도 같이 했는데 입법부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친암호화폐 의회가 탄생을 했어요. 이번에 하원 435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친암호화폐 의원 숫자가 247명, 반암호화폐 숫자는 113명으로 압도적으로 2배 이상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규제 일변도의 법이 발의되고 제정됐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의회에서도 지원 정책 위주로 법이 발의되고 아마 제정될 겁니다. 상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원은 한 번 선거할 때 4분의 1씩 갈거든요. 그래서 100명 중에 25명이 이번에 선출됐는데 여기서도 친암호화폐 의원이 15명, 반암호화폐 의원이 10명으로 이제는 친암호화폐 의원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은 예전서부터 친암호화폐 정당이었지만 민주당조차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반수 이상이 친암호화폐 의원들로 선회를 하면서 민주당 역시 친암호화폐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당 공이 친암호화폐 정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제보다는 지원 쪽으로 의회도 힘을 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트럼프는 암호화폐는 미국의 적이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일기 때만 해도.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은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왜 이렇게
태도의 전환을 했을까요? 우선 회자되는 얘기로는 그 아들과 그다음에 주변 선거 캠프에 있었던 주변 인사들이 진언을 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유세 초반전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으로 나온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인 그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후보의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자, 즉 암호화폐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자. 두 번째는 정부 예산도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이거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자. 근데 세 번째는 비트코인을 거래 통화로 만들어서 쓰자라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가 사실은 이 공약을 흡수했어요. 그다음엔 무엇보다도 트럼프를 바꾸게 한 거는 트럼프는 사실은 약삭빠른 장사꾼이자 촉이 빠른 정치가입니다. 이게 표심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에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난해 3월 통계를 보면 미국 국민의 22%, 약 8천만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천만 명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숫자냐 하면 미국의 유권자 총수가 2억 4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3분의 1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표심을 잡는 게 당락에 직결되니까 일단 트럼프가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공약을 많이 내놓으면서 이들의 표심을 자극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 변화를 이끈 그 암호화폐 생태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7월서부터 꾸준히 상승해가지고 지난해 4월 달에 수치가 22%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통령 대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의원들도 그 당락에 이게 직결된다는 걸 알고 많은 의원들이 친암호화폐로 이제 선회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바뀌는 통에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즉 이렇게 비트코인 생태계가 튼튼하고 커지니까 이제는 정치가들이 투자자들의 표심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정치가가 누가 됐든 그리고 그 국회의원 선거조차도 이렇게 생태계가 튼튼해져서 투자자의 힘으로 지금 가상자산 세상을 이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어느 정도로 지금 암호화폐에 심취해 있냐 하면 투자자 수도 늘어났지만 거래량도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거래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 세계 거래량의 2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거래량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중국은 2021년서부터 이러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부모들이 자본 유출을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채굴은 물론이고 암호화폐 사업 전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대 거래국으로서 미국이 그때부터 굉장히 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냐면 중국은 오히려 금 매집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중국이 부동산 경기나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부호들이 그들의 재산을 굴릴 방법이 사실은 금이나 비트코인 뿐이 없는데 비트코인을 정부에서 금지를 시키니까 그들이 금 매집 쪽으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민은행도 그들이 외환 보유고에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금 매집으로 돌아선 반면 오히려 미국은 이제는 비트코인 매집으로 선회를 해서 중국의 금과 미국의 비트코인이 지금 대결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주도 시장이었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우선 세금 처리를 명확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회계 규정상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불명확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사면 그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도 문제였어요. 이거를 기관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수탁기관에 맡겨야 되는 건지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게 올 초에 나온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얼마든지 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특성을 살피면 어떤 게 있냐면 기관들은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큰 투자를 할 때 거시경제 흐름을 쫓아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들이닥칠 것 같다, 뭔가 이자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러한 거시경제 역풍이 예상되면 그들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또 하나, 정부에 맞서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철칙입니다. 예전에 정부에 맞섰다가 호되게 당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않는데 이제 과거에는 암호화폐의 정부가 규제적이고 적대적이었는데 그게 친암호화폐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안심하고 이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1분기에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 ETF를 담았냐 하면 한 944개사인가가 그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담았어요. 900여 개가 넘는 기관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기관 투자자 수가 10,00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 전체 기관 투자자 수의 9% 정도뿐이 안 돼. 그리고 또한 대형 금융기관들은 아직까지는 이 매입 행렬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형 투자기관들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게 비트코인 ETF가 나왔고 미국 정부가 친암호화폐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체이널리시스라는 보고서에 어떤 게 발표됐냐 하면 북미에서 발생한 가장 자산 거래의 약 70%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였다라고 밝혔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고 100만 달러 이상이면 이건 개인들의 거래라고 보기 힘들고 이거를 기관들의 거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의 70%가 이제는 기관들이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사분기만 해도 940여 개사가 진입했을 적에는 당시 추정되기로 기관들의 거래 비중이 70%고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30%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거래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역전됐어요. 개인들의 거래량이 30%고 기관들의 거래량이 70%로 이제는 압도적으로 기관들의 거래가 많은 그러한 기관 주도 장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기업의 재무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사내 유보금의 일환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중반 이후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회사가 그들의 주가 상승률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 자산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사들이고 나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0% 올랐을 적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는 그것의 3,600%, 즉 비트코인보다 3.6배나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메타플라넷이라는 회사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쫓아서 그들의 자산에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는데, 이 회사는 최근 6개월 사이에 자그마치 1200%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4년 동안에 1620% 올랐는데,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6개월 사이에, 반년 사이에 120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하려는 그러한 기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대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12월 10일 날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 안건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금 현금 자산이 760억 달러인데 그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자라는 게 안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날 표대결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의견은 이겁니다. 그들도 이거를 연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주주들한테 이번 안건에 반대표를 좀 던져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이거를 닮음으로써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주주들은 무슨 소리냐. 이번에 이 표결에 찬성표를 많이 던져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비트코인을 담자. 그래서 찬성 쪽에서 마이크 세일러를 초청했어요. 표결 전에 와서 3분 스피치를 해달라. 마이크 세일러가 누구냐면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세일러도 흔쾌히 이 스피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12월 10일에 우리가 표결 진행상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게 찬성표를 얻어서 MS조차 이제는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이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2월 10일에 이 결과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2월 15일 날 시행되는 새로운 재무회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기업들이 설사 비트코인을 산다고 그래도 이거를 산 가격에 장부에 적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매도해서 손실이 확정되고 났을 때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판다라고 가정한 날 그날의 실제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 건지, 이게 사실은 확실치 않았었는데, 이번에 12월 15일 날 바뀌는 재무회계 규정에 의하면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시장 가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의 회계가 확실해졌고 이제 투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쉽게 비트코인을 자산에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건 세상을 또 어떻게 바꿀까요? 여태까지는 자사주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취했던 게 자사주 소각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자그마치 10조 원을 풀어서 자사주를 산 다음에 이걸 소각시켰어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의 효과가 한 이틀 반짝하고 그쳤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이제는 자사주 소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조를 다 비트코인을 샀으면 주가는 더 부양되는 반면에 오히려 그 회사 자산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사주 조각 대신에 아마 많은 회사들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잠기게 될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변화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바꿔놓을 그러한 공산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그가 유세 기간 중에 했던 그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일별해 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CBDC 발행에 반대한다. 즉 CBDC라는 건 지금 중국을 포함한 많은 중앙은행들이 준비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추적 가능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아마 국민들의 정서상 이거를 반대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본인도 CBDC 발행에 반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CBDC 발행이 반대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CBDC하고 미국의 디지털 화폐가 경쟁하게 될 텐데 이때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달러하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하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CBDC하고 경쟁하게 되면 오히려 달러는 디지털 화폐 세상이 돼도 더 큰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호재에 속하는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의 기축통화의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을 암호화폐 개발과 채굴의 중심국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채굴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규제해야 될 그런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전기를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해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의 친암호화폐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20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이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준비를 해두겠다라고 해서 그 루미스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는 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당선된 J.D. 벤스 부통령도 이 양반이 굉장히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여태까지 게리 겐슬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더불어 부통령이 둘이 아마 이제 궁짝이 잘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암호화폐 지원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며칠 전에 미국 뉴스에서 백악관의 암호화폐를 담당할 직위를 신설하겠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미국 비축 전략 자산이 된다면 이거는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우리가 트럼프 공약이 이게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그 실천 여부를 주시해서 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가 자산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보면은 트럼프 2기의 주요 키워드는 4개입니다. 하나는 감세, 고관세, 고물가, 그 다음에 마가로 대표되는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트럼프 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회자되듯이 근본적으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감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덜 걷는 대신에 미국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 공급이 많아져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는 강세를 띨 뿐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의 통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강달러 기조가 앞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고금리 기조, 강달러 기조는 사실은 자산시장 전체에 이제 먹구름을 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국들의 환율을 치솟게 만들어요. 그러면 경쟁국들도 궁극적으로는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에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자국 통화를 사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또 미국 국채 시장의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국채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금리를 올리는 이런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고금리가 되면은 부동산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부동산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하고 우리나라 10년물 국채는 같이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중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오르게 되고 이거는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림으로써 굉장히 직격탄이 될 겁니다. 반면에 대체자산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데 대체자산이라는 건 달러를 대신할 자산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금과 은,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 금과 은은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과 은은 갖고 있어도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 자산시장에는 악재예요. 최근 며칠 동안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시장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한 속도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트럼프 2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 기관 주도 장세에서 개인 주도 장세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변한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이 100여 개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회사의 비축자산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으려는 기업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 다음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친암호화폐로 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이 많이 발휘되고 세계 각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뿐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으로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그들이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눈이 확 좀 뜨여진 것이 중국은 이제 금을 매집을 하고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상징적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마침 이번에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 책을 쓰셨네요. 예. 나오자마자 뭐 베스트셀러 되셨다고 축하드리는데, 네, 하여튼 비트코인은 어느 때보다도 치솟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한 이야기, 앞으로의 이 비트코인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정권 하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인가, 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